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들어서 CEC 채널이 새로이 준비한 채널입니다. 이름은 중국 박사들이 얘기해주는 진짜 중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박사들이 알려주는 한국이 꼭 알아야 될 중국 시리즈. 지중을 해야 극중을 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중국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시리즈로 진짜 중국통들이 알려주는 중국이 화장을 한 얼굴 그리고 맨 얼굴을 같이 보여주는 시리즈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중국을 얘기해 주실 분은 이 군은영 박사님이십니다. 화동사범대학에서 중국 문학으로 박사 받으셨고요. 그래서 중국의 비교문학 그리고 소설 전공하셨습니다. 문화를 잇다, 중국을 잇다, 그리고 중화미각의 공동 저자시고요. 고려대 연구교수 거쳐서 지금 신한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올라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첫 시리즈는 한국인들이 요즘 가장 이제 중국 음식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렸다고 그럴까? 그런 이제 호거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책도 보니까 호거 쪽을 또 쓰셨고, 그래서 호거 전문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중국인들에 있어서 음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국인들한테 음식은 사실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저도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마천 사기에도 이렇게 왕은 백성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백성은 음식을 하늘로 삼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중원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강남 지역에 비해서는 먹을 것이 좀 귀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제 농업을 일삼고 배부르게 먹게 해주는 왕에 대해서 좀 더 충성심을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도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만나서 중국 사람들의 이런 문화를 알 수 있는 것도 너 밥 먹었니? 라고 라고 얘기를 묻는 게 바로 중국 사람들의 안녕이라는 인사를 대신하는 걸 봐서도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게 밥 먹여주는 자가 왕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얘기하죠. 밥 한번 먹자. 이런 그게 이제 농업사회의 특징이긴 하지만 중국같이 이제 워낙 이 큰 나라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럼요. 아마도 생존의 문제가 같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후어거 편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그래서 후어거는 도대체 어떤 음식입니까? 네. 후어거 하면은 벌써 입맛을 다시게 돼가지고 그렇죠. 저는 정말 좋아하고 저한테는 이제 거의 멘탈을 잡아주는 음식이 이랬어요. 후어거는 다양한 솥이 있어요. 그래서 솥 안에 본인이 원하는 맛의 탕국을 넣고 그리고 원하는 갖가지 재료들, 식재료들을 넣어서 그것을 고아서 건져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같으면 짜장면, 짬뽕이라고 생각했던 중국 음식이 지금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후어구어, 이 마라탕, 그리고 마라샹궈, 이런 음식들이 한국에도 지금 많이 들어왔고. 근데 그 후어구어하고 마라탕, 마라샹궈는 어떻게 다른 음식인가요?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장님. 근데 왜냐하면 후어구어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축소판이 이제 마라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후어구어는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솥에다가 음식을 넣어가지고 건져서 먹는 거라면 마라탕은 조금 그 축소판으로 혼자서 저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유학할 때 혼밥을 할 때 주로 많이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국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걸 골라서 데쳐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취향의 맵기를 조절해서 먹을 수 있고요. 마라샹궈는 깐궈라고도 하는데 국물이 없이 본인이 원하는 재료에 마라 소스를 넣어서 볶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들으면 중국어로 얘기하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좀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교수님 써주신 책 2권 지금 앞에 있습니다만은 그 오른쪽에 있는 책에 후어구는 맛, 소리,
향의 삼중주가 어우러진 음식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도대체 호흡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후어고의 기원을 얘기하자면 굉장히 오래 올라가야 됩니다. 뭐 보통 10,000년 전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10,000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후어고의 기본적으로 그 솥이 정이라고 해서 아마 딘타이펑이라는 식당을 아마 그렇죠.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예. 그 딘이에요. 그거는 다리가 3개짜리. 이제 사실은 재를 올릴 때 썼던 용기인데요. 그 용기는 제사를 지내고 귀족들이 모여서 거기에 국물에 음식을 넣어서 데워 먹었던 것이 기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 10,000년이다, 4,000년이다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서로 따지다 보면은 한 이제 위진남북쪽 정도니까 한 2,000년 정도 전에 이미 그런 비슷한 솥에다가 이제 음식을 넣어서 전장에서 뭐 군인들이 먹었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비와 같은 그런 군사들이 같이 거기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역사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소한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군 왕검 얘기할 때 네. 이제 곰이 그 마늘 먹고 뭐 이랬던 그 시절까지 올라가야 되는 네. 역사가 굉장히 긴 음식인데요. 네. 네, 쓰신 책 안에서 보면은 그 청나라 때 걸륭제가 네. 황제가 이 호국어 발전에 아주 형력한 공을 세웠다 그렇게도 네. 써놓으셨던데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 걸륭제는 예. 원래 이제 강희제로 더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요. 예. 강희제가 이제 천수연이라는 연애를 연 적이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천수의 수는 천수를 누리다의 수가 아니라 어르신이라는 수의 어르신. 수입니다. 그래서 1,000명의 어르신들을 노인들을 모셔서 연애를 열었는데 그때 이용했었던 그 내드렸던 요리가 바로 후어구어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어받아서 걸륭제 때는 거의 그 연애를 엄청 자주 열었고 한 번은 5,000명의 어르신들을 모셔서 1,500개의 후어구어 그 솥을 썼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걸륭제가 강남 지역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지만 워낙 후어구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후어구어를 많이 이제 대접했다라는 기록도 있는 것을 봐서는 정말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뭐 그 대통령이 대접한 국수, 네, 그렇죠. 대통령이 대접한 그렇죠. 음식 그러면 예. 이제 뭐 색다르게 보는데 황제가 대접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뭐 굉장히 좋은 브랜드를 확실하게 한 방에 갖게 되는 거죠. 네. 저도 중국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만은 전 중국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무섭냐 그러면 중경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 게 제일 두렵고. 그래서 이게 거구가 그 사천 네. 이제 이쪽 그 중경 이쪽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촨이나 중칭 사람들은 왜 매운 거를 그렇게 좋아하나요? 사천, 이제 우선 후어구어의 종류의 지역적 특색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사천과 중경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사천 지역은 사실 분지여가지고 굉장히 덥고 습기가 강하고 중경은 중국의 4대 화로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후끈한 곳입니다. 근데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왜 매운 거를 사천과 중경에서 먹냐면 매운 것을 먹어서 땀을 내보내야 습기를 내보내서 건강에 좋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천이나 중경 지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즐겨 먹게 됐고 두 번째로 이제 내륙 지역이다 보니까 음식이 조금 이제 덥고 습하면 잘 상하잖아요. 상하죠. 그러니까 좀 마라나 이렇게 모두 후어구라고 해서 굉장히 고추 새빨간 거에다가 거기에 내장이나 이런 음식이 내륙 지역에서 좀 귀한 것들도 있잖아요.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을 넣어서 먹는 방법들을 고안해 내다가 더욱 매운 걸 많이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인들 뭐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항저우 쪽에 미인이 많다고 그러는데 정말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인들은 그렇죠. 스촨, 네, 스촨 중칭, 메인이. 예, 네.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미인이다 그러는데 말씀 들으니까 스촨 중칭은 피부메이런 피부미인. 네. 피부미. 네. 그래서 항저우나 이쪽은 이제 비단 옷을 입었을 때 네.
몸매미인 그쵸. 이제 그 네. 기준이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두 지역 모두 습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인데 그 습한 지역에 미인이 많은 이유가 눈이 좋대요. 왜냐면 습하면 그래요? 네, 눈에 좋으니까 안경을 쓰거나 눈을 찌푸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더 예뻐 보인다고 하네요. 그것도 아주 네. 재밌는 논리네요. 네. 그래서 뭐 후어고 그러면 우리는 빨간 육수하고 뭐 흰 육수에다가 이제 먹는 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후어고는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중국 식당도 그렇고 요즘 우리 한국 식당도 가보면 이 주문이 굉장히 복잡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문해서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시대가 좋아진 거예요, 소장님. 저는 처음에 중국에 유학 갔을 때 후어거 먹을 때 이렇게 갱지에 거기서 그래요. 중국어 공부하면서 막 체크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태블릿 PC 같은 데나 이제 로봇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거든요. 일단 이제 뭐 탕 주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본인이 맛을 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운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먼저 또- 육수를 정해야 네, 된다는 육수를 거죠.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탕국을. 육수는 안에 이게 국물은 뭘로 국물을 내나요? 일단은 사골 혹은 닭육수 혹은 이제 제가 비건이다. 그럼 이제 버섯이나 채소 가지고도 육수를 낼 수 있어요. 그래요? 의외로 우리는 이제 빨간 허거를 많이 먹는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싼런싱이라고 해서 삼인행이라는 그런 좀 유명한 사골 육수를 내는 허거집도 사실 좀 보실 수 있어요. 상해에 가면은 좀 유명한 거리에서 좀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본인의 그날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요즘은 토마토도 토마토 육수도 네, 있어요? 토마토 육수인데 진짜 맛있어요, 소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렇게 진중하게 해야 되는지 자꾸 먹는데요. 토마토 육수도 굉장히 참신하고. 아이디어네요. 네, 그리고 서태후가 국화차로 이제 육수를 내서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선 후어거라고 해서 건강에 좋은 것들도 많이 내서 한국으로 먹을 수 있어요. 약선 네. 그렇군요. 네. 육수 얘기 넘어가고 싶다. 그 다음에 고기를 넣어서 먹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고기를 그 소고기 넣어서 그리고 네. 이제 양고기 넣어서는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고기는 도대체 어떤 고기까지 넣습니까? 뭐 천여, 내장 다 넣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사천에서는 원래 내장을 조금 잘 먹어보려고 냄새 안 나고 부패되지 않게 먹어보려고. 예, 그렇죠. 소에 많은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이제 장강 유역 쪽에 이제 염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소를 바로 도축을 해서 잘 이렇게 하고 남는 고기들을 또 먹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걸 봐서는 여러 지역의 어떤 지역적 특색이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천엽이나 내장이나 뭐 온갖 것들을 다 넣거든요. 그리고 소고기도 그냥이 아니라 뭐 와인에 숙성시킨 거 요즘에는 그렇게 나고 맥주에 숙성시킨 거 부위별로 해서 다양하게 해가지고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너무 감동했던 것 중에 고기 종류를 이제 모든 고기 이렇게 하면 이만한 데다 테이블에 정말 고기 종류만 쭉 놔줘서 그거를 이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기를 못 먹으면 채소 위주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수도 그렇게 정할 수 있고 내가 양고기를 못 먹으면 양고기를 뺄 수도 있고요. 대신 먹는 순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중국 보면은 먹거리의 천국이지만 네. 또 거기 완자 정말로 다양하게 넣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두부 네, 넣고 두부, 제가 그리고 제일 꼭 좋아하는 빠질 수 없는 거 하나 콴티아오. 그렇죠. 면류. 네, 면류.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완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리에서 있는 수제 완자를 주로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해산물이나 아니면 이제 어묵류 이런 거. 마라탕에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묵류를 주로 많이 넣지만 실제 중국에 가서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 브랜드들도 그 자리에서 이제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뭐 다양한 해산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부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중국에서 많이 먹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먹어보니까 두부가 너무 다양하고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푸피라고 해서 이제 두부의 껍질을 말린 거나 이런 거 부두라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류들이 이제 종류별로 있어서 그것을 많이 넣어서 먹고 저는 똥또후 얼린 두부를 넣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에 속았었냐면 그게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속아서 엄청 많이 넣어서 먹었었어요. 그래서 뭐 올리면 거기에 다른 게 다 빠지고 단백질만 네, 남는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이 그래서 먹기도 하던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호구 맛은 양념 맛이다, 네. 소스 맛이다 그렇게 해도 뭐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뭐 중국의 하이디라오나 이런 데가 보면 소스 바가 있을 정도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소스 얘기도 좀 해주시죠. 아, 소스는 사실 제가 세 개도 썼지만 과유불급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유불급이다? 네, 그러니까 정말 과하게 많이 먹으면 본연의 맛을 조금 느끼지 못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보통 한국인들도 그렇고 많이 먹는 게 마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라 할 때 그 마가 이제 사실은 참깨로 만든 장인데 약간 한국인들이 헷갈려하는 게 그 땅콩장이랑 좀 헷갈려 해요. 근데 약간 좀 더 거무딕딕하고 바디감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샤차장이라고 해서 약간 좀 이렇게 있는 거랑 좀 삭힌 두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마장에 파, 마늘, 그 다음에 고수 드시면 고수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간장 소스에 식초랑 기타 등등의 약간 이런 걸 넣어서 뭐 원래의 맛을 조금 좀 살릴 수 있게 드시면 좋은데, 포구어를 먹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양념 소스. 나한테만 어떻게든 다 넣었다가 입맛에 안 맞아서 못 먹거나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면 뭐 그 와인바에 처음 갔을 때 그쵸. 와인 리스 갖다 줬을 때 어떻게 뭘 골라야지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호구 집에 갔을 때 이 소스에 바가 있다는 거 우리 굉장히 맞아요. 당황하죠. 당황스러운데 예. 거기에도 이제 좋은 팁이 되겠네요. 네. 근데 호구도 이 남북이 갈라진다며 남쪽 호구하고 북쪽 호구가 다르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어떻게 다른지. 네, 맞아요. 중국의 지역 문화 이제 크게 얘기하면 이제 북방과 남방으로 좀 많이 얘기해요. 저는 문학 전공이기도 하니까 문화도 있고요. 그래서 북방, 남방으로 하는데 북방의 대표적인 호구가 그럼 뭐야? 혹은 사천이 약간 북방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남방으로 치면 북방 쪽은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징기스칸이 주로 먹었다는 양고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슈안 양로라고 해서 약간 양고기를 데쳐서 혹은 소고기도 얇게 점여가지고 데쳐서 먹는 그런 류를 이제 주로 이제 북방 후어고라고 하고 앞에서도 청대 얘기를 했지만 청대의 이제 수도는 아무래도 북경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서 많이 먹었던 다양한 후어고의 종류들을 사실 북방 후어고로 보는 것이 이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방은 우리가 이제 사천이나 좀 맵게 먹고 아니면 아예 광동 쪽으로 가면 개인 후어고 조그만 거에다가 먹기도 해요. 그런 후어고 대만 쪽 이런 지역에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혹은 이제 습기가 많거든요, 겨울에. 그렇죠. 그런 습한 것을, 습기를 내놓기 위해서, 이제 좀 없애기 위해서 먹게 되는 그런 후어구어들, 보양식으로 먹는 것은 이제 남방 후어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이 남북으로 5,500km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게 뭐 다를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 뭐 하얼빈은 영하 30도, 40도인데 저 해남도는 영하 30도, 40도에서 네. 그러네요. 한국에서 마라탕 얘기 요즘 안 하면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데 마라탕 얘기 조금 해볼까요? 마라탕은 저의 상해 유학 시절에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해는 이제 제가 박사과정을 보냈던 곳이고, 사실 박사과정에 막 사람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어학연수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논문 쓰다가 이제 머리를 쥐어뜯고 나와가지고 먹었었던 혼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마라탕이에요. 그래서 마라탕 자체는 사실은 아까 뭐 얘기 잠깐 나온 거 있었지만 장강 유역의 그 삼엽 지역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쪽 지역에 이제 뱃사공들이 예, 이제 정박해서 빨리 거의 너무 춥고 습기가 많으니까 그 한기를 좀 이제 없애기 위해서 빨리빨리 이제 데쳐서 우리로 말하면 토렴한다고 하거든요. 토렴을 해서 음식을 먹었던 것이 이제 기원이 되었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둣가에 마라탕집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강 지역에 마라탕집이. 네네. 근데 마라탕 할 때 우리 그 탕이 우리 탕고 가는 그 탕자가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 그러니까 탕은 무슨 탕입니까? 그 탕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이게 뜨겁다, 이렇게 다칠
없을 때도 쓰지만 데쳐 먹는, 방금 우리나라 말로 토렴이라고 얘기한 그렇게 데쳐 먹는 음식의 요리법 중에 하나를 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탕 그러면 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마라탕은 국이 아니라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리법. 뜨거운 핫 스팟, 네, 그렇죠. 핫팟 이런 네. 이제 의미.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라탕은 국물은 안 먹는 건가 보죠? 아,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소장님. 정말 저희 학생들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마라탕이 굉장히 빨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새 그렇죠. 젊은이들은 특히 매운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라탕인 줄 알고 국물까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국 사람들은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라탕에 만약에 매운 그 안에 뭐 화자오라던가 막 이런 거를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데쳐서 먹고 재료를 먹고 만약에 제가 조금 덜 맵게 청탕으로 먹었다면 마실 수 있지만 호버랑 달라서 그런 마라 소스가 있는 거를 국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마라탕은 국물 먹지 마라. 아, 네. 호버는 이제 백탕 쪽에 있는 건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액기스가 다 이렇게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국물을 떠서 드셔도 되는데 마라, 모두 이런 부분에서의 그 빨간 거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중국말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 맵다 그러면 그냥 매운 거지 앞에 마자가 붙는 것은 그쵸. 이건 무슨 뜻인가요? 사실 여기 글자에 있는 마는 이제 참기라는 뜻인데 네. 그거랑 같은 발음으로 이제 마비되다, 얼얼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는 그렇고 라는 원래 한자로 랄 해서 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얼얼할 만큼 매운 이런 말이고요.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 음식,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매운 거 좋아하지만 우리나라의 매운 건 약간 디엘라라고 해서 달콤하면서 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결이 다른 매운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먹었는데 뭐가 잘못 들어갔는데 혀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움직일 수가 없어. 이거 독약 아니야? 막 이러면서 처음에 놀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좀 중국 특유의 어떤 약간 얼얼한 매운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후어고가 우리 역사도 한번 받고 기원도 받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되냐 하는 네. 거가 중요한데 그렇죠. 후어고로 떼돈 번 사람이 있다며요. 아, 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지내면서, 뭐, 북경에서도 유학을 해봤고, 상해에서도 있어 봤는데, 딱 이제 상해에서 유학하면서 두 회사에 제가 집중을 하게 됐어요. 제가 네.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는 이제 물하고 관련된 거예요. 농부산천이. 농부산천. 네. 그래서 제가 그 물을 진짜 많이 먹고, 와, 이렇게 맛있는 물이 중국에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고, 그리고 굉장히 정직한 경영을 비교적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두 번째는 하이디라오입니다. 하이디라오. 이거 뭐냐면, 저희 바다에서 이렇게 건져 먹는다 이런 뜻인데, 한 5걸음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상해에.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보통 중국에서 식사 해보셨겠지만, 뭐, 대기가 100몇 번인 건 너무 우스운 일이에요. 근데 그냥 그대로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근데 하이디라오는 거기서 막 손톱도 소재해주고, 뭐, 신발도 닦아주고, 뭐, 간식도 막 주고 그러면서. 그거 우리가 사실 좀 배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저 그래서, 나 이거 진짜 너무 해보고 싶다, 한국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 MBA 수업 중에서 네. 거기서 그 케이스 스터디에 하이디라오가 나왔었어요. 아, 그렇구나. 벌써 뭐 네. 15년, 16년 그쵸, 전에. 그쵸. 네.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기다렸을 때 정말 이게 손톱을 네일을 해준다? 이거 그러니까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고 네. 또 보면 지금 우리는 뭐 보편화돼 있지만 그때 보면은 안경 닦는 이 기미설이니까 그쵸. 그걸 천을 같이 준다든지 뭐 이러는 거 보고서야 보통 아니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그 회사 회장님이 지금 이 74년생? 71년생. 네. 49세, 그니까요. 50세죠. 네. 뭐 포브스 전체 부자 랭킹에 글로벌 부자에 75위 정도 하는데 진짜 엄청 주가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만 네. 재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35조 원 우리 돈으로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한 25조 원 정도 갔었는데 네. 근데 재미난 건 이 양반이 싱가포르 국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 고향은 이제 스촨 그쵸. 정두 사람이, 네. 네. 성도 사람. 예, 네. 청두인데 네.
아마 중국에서 돈 버신 분들은 전부 이제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지만 당장 이 호구 먹으러 가고 싶은 생각이 네. 들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저녁은 후어구어로. 네. 예, 그래서 뭐 오늘은 첫 번째 시리즈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한 말씀으로 네. 이 도대체 중국의 호구어는 한마디 키워드로 정리하면 뭐라고 정해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후어구어 하나로만 좀 온다면 저는 단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단유엔이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가장 이제 저의 소울푸드가 됐던 거는 많은 중국 사람들과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었었던 음식이었고, 그리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이고요. 사실 그 밖에 마라탕이나 이런 그 관련된 음식으로 또 본다면 하나 더 얘기하자면 다양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그리고 제 취향에 맞도록 다양한 그런 식재료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더 개인주의화되고 개인 생활이 좀 발달한 이런 시대에 한국, 중국 할 것 없이 마라탕이 많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게 마라탕의 인기일 수 있겠네요. 네. 같이 먹는다는 것? 네네, 그렇죠. 그게 후어구어가. 네. 키워드, 네. 인상 깊은 키워드 정리십니다. 예, 오늘은 그 권정 박사님의 첫 번째 중국 알기는 호구어였습니다. 호구어가 얼마나 돈 벌었는지는 CC 채널에서 하이디라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양념 맛이 이게 어떻게 보면 호구어의 네. 뭐 또 다른 이제 절반이라고 하면 그 양념으로 떼돈 번, 조미료로 떼돈 번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사들은 그 CC 채널에서 그 하이드라오를 포함한 호구어 산업, 그리고 네. 그 조미료 산업, 그래서 한국 투자가들은 해천미업을 많이 이제 보시는데 네. 호구어 양념에서는 해천미업이 1등이 아니고 또 다른 네. 회사가 있습니다. 엄청 기대됩니다. 네. 그 회사를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들 보고서 또 투자의 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이제 버무려서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네. 다음 시리즈는 베이징 카오야를 설명해 주신다고. 네. 그래서 할 두 얘기가 번째, 많습니다. 예, 네. 또 기대가 되네요. 예, 오늘 첫 번째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번 두 번째 시리즈에 더 재밌는 얘기, 더 맛있는 얘기로, 그리고 거기에 숨겨진 중국의 문화 같이 한번 이제 들어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